반갑습니다. 저는 캐나다 에스더 기도 운동을 섬기고 있는 그레이스 킴 선교사입니다. 이 시대는 진짜가 가짜 같고 가짜가 진짜같이 둔갑하는 시대라고 봅니다. 특별히 차별금지법으로 무너진 유럽과 북미주 나라들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을 전하기보다 지금 한국에서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우리 앞에 와 있기 때문에 이미 그 단계를 지난 미국, 캐나다, 유럽의 현실을 통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는지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곳 캐나다는 2005년 세계에서 4번째, 북미주에서 제일 먼저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15년 지난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계에서 제일 게이들을 환영하고 동성애자들이 편안하게 방문할 수 있는 나라 25개국을 선정했는데 캐나다가 1위로 차지했습니다. 또한 동성애자들이 제일 먼저 제일 인기 있는 신혼여행지로 또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Bill C-16이라는 조항 LGBT법 보호법이 치열한 논쟁 속에 통과되었습니다. 그것은 성적 지향, 성정체성, 젠더 표현 보호 대상으로 포함한 차별금지법입니다. 이 법안은 남성 여성의 이분법 제도를 파기하고 제3의 성을 도입하는 것이며 개인의 성적 지향에 따라 남자가 립스틱을 바르고 내가 여자다 하면 여자로, 여자가 스포츠 머리를 하고 내가 남자다 하면 남자로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은 인류 존속의 근본 질서를 파괴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정면 도전하는 악행입니다. 이 법은 사회 모든 영역에 적용이 되며 걷잡을 수 없는 사회적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세상은 미쳐가고 있습니다. 이곳 캐나다에서는 남자가 여자 옷을 입은 것만 보고 웃기만 해도 감옥 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성, 여성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성별로 인정할 때 영상 보신 대로 사회는 현대판 소돔과 고모라가 되고 맙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인권 조항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이 파운데이션이 되어서 분별되어져야 합니다. 이곳에서도 처음엔 성소수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으로 문을 열어주었던 것이 지금은 그들이 정상화되었고 뉴 노멀 시대, 정상인이 차별받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다. 이성이든 동성이든 복수의 성이든 젠더 등 감정적으로 성적으로 이끌리는 무엇이든 사랑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독소조항 성적 지향입니다. 또한 생물학적 성, 섹스는 자라면서 바꿔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자녀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자신의 성별이 잘못됐다고 선포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가정, 학교, 교회, 직장 모든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누군가가 고통받고 억울해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 놨기 때문이죠. 네, 이제 차별금지법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교회는 종교의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네, 제가 이곳의 사례들을 반영하여 적어봤습니다. 네, 쭉쭉쭉쭉 보시면 마지막에 전도 금지. 네, 최근에 이곳에서도 목사님 두 분 길에서 전도하다가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동성애 아까 영상 보신 대로 아까 제일 마지막 장면에 이렇게 십자가와 동성애 깃발 같이 이렇게 휘날리는 동성애 깃발이 십자가 옆에 휘날리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 그거 우리 에스더 기도 운동 멤버가 찍은 겁니다. 다 근처에 있습니다. 네,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동성애를 인정하게 되면 이미 아시는 대로 가정제도가 무너집니다. 엄마 둘, 아빠 둘의 형태로 가정을 이루고 정자, 난자를 기정받아서 대리모를 통하여 출산하는 사례들이 많이 보았습니다. 이제 차별금지법이 법제화된 후에는 성정체성과 성적 지향에 따른 트랜스젠더리즘을 인정하므로 개인의 성적 취향대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상태로 상의만 수술하는 경우, 외형 모습만 바꾸는 경우 등 희귀한 젠더, 여러 젠더들이 생겨나면서 가정을 이루는 즉 뉴 노멀 가정들이 유행처럼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커플들이 유명 잡지에도 나오고 유명 방송에서 인터뷰도 하고 네, 그러면서 이런 가정들이 이렇게 행복한 가정이라는 그 타이틀의 하에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이게 점점 이런 트랜스 커플들이 증가하면서 특히 아이들에겐 정상적인 가정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어필되는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소개하겠는데요. 언뜻 보기에는 어느 정상적인 가정이랑 다를 바가 없이 보이지만 부부가 성별이 바뀐 케이스입니다. 네, 둘 다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았고 남자는 가슴 재건, 여자는 가슴 절제 수술만 하고 외형 모습만 바꾼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부부나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아빠가 어느 부부랑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활할 수 있는데 네, 이 케이스는 아빠가 임신과 출산이 가능하고 네, 보시는 대로 두 자녀를 낳았습니다. 네, 본인들의 자녀죠. 네, 이렇게 뭐 동성애 커플처럼 뭐 아니면 레스비언 커플처럼 이렇게 정자 난자를 이렇게 기정받지 않고도 자기 자신들이 이렇게 자녀를 낳은 케이스입니다. 네, 왜냐하면 둘 다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아빠가 임신과 출산이 가능하고
네, 그래서 자녀들, 네, 두 자녀를 지금 가졌습니다. 네, 이제 그만 낳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네, 정말 참 네, 이런 세상입니다. 네, 다음 케이스는 첫 커플과 같은 첫 가정과 같은 그런 케이스인데요. 네, 이 부부는 왼쪽 부부는 상의만 수술하고 네, 하체는 네, 그대로 보존한. 저도 헷갈리네요. 그러니까 예, 지금 조금 전 가정과 똑같은. 예, 그러니까 하체의 성전환 그대로 보존하고, 네, 역시 아빠가 예, 임신 출산을 지금 준비 중이죠. 임신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 케이스고, 그 옆에 가정은 또 좀 다릅니다. 네, 보기에는 레스비언 커플 같이 보이는데, 지금 뭐 레스비언 커플 같이 살고 있죠. 그러나 한 여자는 그냥 여자고, 다른 여자는 원래 남성이었는데, 예, 이렇게 성전환 수술을 했습니다. 이 케이스는. 그런데 성전환 수술하기 전에 자신의 정자를 동결을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자기들이 이제 그 시간에 정자를 꺼내서 이렇게 네, 임신이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이 케이스도 자녀가 자신들의 자녀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헷갈리죠. 네, 그래서 레스비안 커플들은 여자, 뭐 동성애 커플들은 남자. 네, 이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았는데 지금은 완전히 네, 달라졌죠. 그래서 참 아이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다 이렇게 하지만 네, 아이들이 나중에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네, 어떻게 아이들이 이런 환경들을 다 소화해내는지 정말 불쌍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알려지다 보니까 네, 트랜스젠더들도 자신들도 자신의 아이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이게 희소식인가요? 아니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들에게는 이 희소식이 되면서 이렇게 호르몬 투입을 잠시 중단하고 이렇게 난자를 동결하는 이것이 또 유행입니다, 요새. 그래서 성전환 수술 전에 자신의 난자를 냉동 보존하는 네, 그것이 지금 또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는데 네, 이런 보존해주는 그런 클리닉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100만 정도가 이렇게 1 밀리언, 네, 100만 정도가 이렇게 동결되어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네, 엄청난 숫자죠. 네. 그래서 영국에서 얼마 전에 화제가 되었던 일이 있었죠. 네, 트랜스젠더 남성이 원래 이렇게 여자였는데, 네, 트랜스젠더 남성이 네, 이 케이스도 이제 외형만 완전히 바꾸고 이제 상의만 수술한. 네, 그래서 자궁은 절제 수술을 하지 않은 상태로 네, 아직까지 이렇게 여자인데 이제 모습은 완전 남성. 근데 이제 자궁이 아직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자를 기증받아서 이제 출산을 한 케이스예요. 네, 혼자서. 근데 이제 자녀가 태어나서 이제 출생 증명서에 이제 이게 모 대신 이제 본인은 남성으로, 이름도 남성으로 다 바꿨기 때문에, 남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 부로 기재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법정에서 거절을 했습니다. 네, 임신과 출산은 여자의 고유의 권한이라며 네, 이를 거절하고 남자는 이제 법정 투쟁을 이제 벌입니다. 네, 이름을 바꿨기 때문에 남자는 벌써 이름도 남자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자녀 출생 증명서에는 이제 엄마로 기재되는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이 사건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불거지면서 네, 작년 2019년도에 이제 프랑스 등지에서 네, 작년부터 공식적으로 부모 1, 부모 2, 예, parent 1, parent 2 네, 이렇게 기재하는 법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희귀한 일들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이제는 앞으로 이렇게 될 예상도 있다고 합니다. 네, 젠더를 아예 성별 기재란을 아예 없애자. 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그런
네, 부모 뭐 이런 게 다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남자 여자의 의미가 이제는 없다. 네, 없게 돼 가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필요 없이 네,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인격적인 존재의 창조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허물어져가는 창조신앙을 지켜내는 것이 기독교 진리를 수호하는 길일 것입니다. 네, 생물학적 성별을 해치하는 트랜스젠더 무브먼트가 다음 세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캐나다는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이후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일은 뭐니 해도 성교육 커리큘럼이었습니다. 유치원부터 젠더 교육, 동성애 교육을 실시하고 성전환을 옹호하고 조장하며 아이들을 혼돈케 하고 2012년부터는 이렇게 드레스 코드, 옷을 이제 입는 법이 생겨나면서 반대 성별의 옷을 입도록 조장했습니다. 태어날 때 성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라면서 너희들이 선택하면 된다. 옷도 선택하면 된다. 그러면서 교실에서 실습을 하는데 뭐 이렇게 제가 영상을 봤는데 남자는 뭐 머리에 꽃을 달고 뭐 꽃핀을 꽂고 뭐 여자는 뭐 남장을 하고 뭐 반은 뭐 또 여장 반은 뭐 그러면서 서로 웃고 굉장히 이게 펀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옷 입는 실습까지 하는 그런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자. 결국은 그런 옷까지도 차별 없는 세상. 그게 다 속임수이죠. 그래서 유치원에서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젠더 표현에 대한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자신이 the wrong body, the wrong body로 태어난 것이 확신하다고 하는 말들이 증가하면서 그런 말들을 많이 한다고 하죠. 요새 이런 말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정말 가슴 아픈 그런 말인데요. God made a mistake.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수했다. 그 말이 요새 유행이라고 합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참 하나님이 실수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6살, 7살, 10살 그 초등학생들이 한창 놀이터에서 뛰어놀아야 할 나이에 철봉에 뭐 매달려서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커잖아요. 동성애, 그런데 학교에서는 그 나이의 아이들에게 동성애 섹스를 가르치고 즐기도록 부추기며 요새는 섹스토이도 소개한다고 합니다. 부모는 애들 교육을 위해 학교를 보냈는데 미성년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부부의 동의 없이 성전환이 가능하며 레디컬 성교육으로 인하여 아이가 임신을 해도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그냥 데리고 가서 낙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캐나다 급진적 성교육 2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은 첫째는 3학년 homosexuality, 동성애에 대한 그 학습 자료인데요. 이렇게 쭉 보시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모습이 다 틀리게 이렇게 모습이 틀리고 뭐 everybody's different, 모든 사람이 다 틀리다 그러면서 뭐 모습도 틀리고 색깔도 틀리고 뭐 옷도 틀리고 뭐 신체도 틀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틀린 것들을 쭉 나열하면서 제일 마지막 보세요. gender identity, 성별 정체성, 그리고 gender sexual orientation, 성적 지향, 이것이 딱 나옵니다.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은 다 다르다. 누구를 사랑하든 상관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동성애자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말 아시죠? Love is love. 그러니까 사랑은 사랑이.
그래서 그들이 어떤 뭐 프로테스트 뭐 집회하고 뭐 이럴 때 항상 이 피켓을 들고 나오잖아요. Love is love. 그래서 누구를 사랑하든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고 예. 그리고 그 다음은 7학년 학습지인데요. 콘돔을 항상 지니고 다녀라. 콘돔을 항상 가지고 다녀라. 예, 밑에 읽어보면 이렇게 언제든지 필요할 때 꺼내 써야 되기 때문에 항상 보관하고 다녀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런 뭐라 그래야 되나 할 때 파트너에게 양해를 구하고 콘돔을 사용한다고 얘기하라. 그런 가르침입니다. 이게 7학년이니까 뭐 한국으로 치면 중1 정도 되나요? 그래서 콘돔을 7학년한테 콘돔을 항상 가지고 다녀라. 이런 커리큘럼입니다. 이곳에서는 또 캘리포니아에서도 10살이면 다 콘돔 사용법을 가르칩니다. 실습도 이렇게 직접 선생님이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학교에서도 또 부모 몰래 이런 포르노 사이트에 그런 동성애 섹스 매뉴얼을 또 건네주기도 하고, 또 어떤 포르노 사이트를 또 가르쳐 주면서 또 실질적으로 보고 배우라고도 하고, 요새 그렇게 한답니다. 이런 일들을 이제 부모님들이 알게 되면서 우리 뭐 언젠가요? 초에 팬데믹 시즌이 왔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좀 안심하는 그런 말들을 저에게 많이 했어요. 이제 학교 뭐 조금 가니까, 학교 또 안 가니까 이제 조금 마음이 놓인다고. 근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요즘도 이곳에서 학교를 뭐 이렇게 짧게 갔다 오더라고요. 뭐 이렇게 오전만 갔다 온다든지 뭐 이런 사례들을 많이 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컴퓨터 앞에서 헤드폰을 끼게 하고 부모님들이 못 들어오게 한답니다. 그렇게 해서 다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제 뉴저지에서 한 부모가 이렇게 크리스천 네트워크에 보내온 편지를 다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젠더 교육이 얼마나 제 아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아들을 그것으로부터 건져냈는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대다수의 보수적인 사람들이 사는 뉴저지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아들의 가방에서 생소한 책을 한 권 발견했습니다. 아들은 학교 선생님이 성 고정관념에 대해 가르쳐 주었다고 말했고, 저는 이것을 학교 과제 중 하나로 여기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제 아들과 그의 친구들에게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아이들은 LGBTQ 인스타그램 그룹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교사와 16명의 아이들을 통해 시작된 활동이었는데 부모에게 사전에 알리거나 동의를 구하는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아들이 켜놓은 컴퓨터에서 몇 개의 포스팅을 발견하였고, 아들이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지에는 아이들이 보기에 적합하지 않은 선정적인 LGBTQ 컨텐츠들이 포스팅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심각성을 느끼고 학교에 알렸습니다. 단 한 번도 자신이 남자아이라는 사실에 의문을 가진 적이 없었던 우리 아들은 LGBTQ 에듀케이션 네트워크 교조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교사를 만난 뒤 갑자기 성정체성을 가르치고 동성애에 관한 책들을 읽도록 했습니다. 만약 제가 13살짜리 저희 아들과 친구들에게 일어난 일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저 역시 어떤 선전선동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나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이렇게 일어나다 보니까 요즘 공립학교에서 이런 레디컬 성교육으로 이런 파장이 일어나면서 부모님들은 애들을 크리스천 스쿨에 이렇게 보내는 케이스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제 주위에도 보면 여러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크리스천 스쿨도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또 사립학교에서도 크리스찬 사립학교에서도 압박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네, 요구사항인즉 첫째는 성다양 성지원하기, 네, 둘째는 동성애자와 이성애자의 그 그룹 활동, 네, 같이 하는 그룹 활동을 네, 하도록 하게, 네, 이렇게 그게 2번이고 3번은 동성애에 관한 성경 말씀 지우기, 크리스찬 예, 이렇게 스쿨이니까 네, 그 세 가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정부 보조금이 지원금이 끊긴다고 합니다. 네, 이제 애들 학교 보낼 곳이 없어져 갑니다. 네, 성에 대한 보수적이고 제한하는 그 기독교 종교나 규범에 대항하여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고 지난날의 그런 성해방 운동과 같은 이제는 성별까지 바꾸게 하는 트랜스 이데올로기가 주류 사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네. 네, 캐나다는 Bill C-16 인권보호법, 네, 2016년도에 생긴 네, 그 법 아래 이렇게 화장실 법안, 즉 트랜스젠더 금지 차별금지법이 생겼습니다. 네, 생물학적 성과 무관하게 한 개인의 성 정체성을 존중하며 성전환 수술 없이도 개인이 원하는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다는 트랜스젠더 보호법입니다. 네, 상상이 안 가죠. 네. 이것은 과학적인 근거 없이 전적인 주관적인 판단이요, 사회에서 남성 여성의 개념을 완전히 폐지하고자 하는 이데올로기입니다. 즉 남성이 긴 머리를 하고 립스틱 바르면 여자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고 여자가 남장을 하면 남자 화장실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특별히 학교에서 성소수자라고 일컫는 소수의 학생들 때문에 학교 전체가 성중립 화장실을 사용하는 네, 이런 일들이 지금 있는데 정말 넌센스고 사회에서도 또 성범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학교에서 일어난 케이스 제가 네, 한 케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엄마가 호소하는 이런 케이스인데, 네, 5살 딸을 학교에 이렇게 데려다 주고, 데려다 줄 때 이런 일이 생길지 상상을 못 했다는 거죠. 네. 학교에서 수업 중에 딸이 이렇게 손들고 화장실, 선생님께 허락받고 이렇게 화장실을 갔는데, 네, 이렇게 다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한 소년이 나타나서 화장실 칸으로 이렇게 밀어붙이고, 네, 그러자 이제 딸이 소리치며 계속 소리치며 이렇게 간신히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 남학생은 생물학적 남성이며 스스로 정체성 혼동 속에 있는 학생이라고 합니다. 네, 다 이제 이 다음이 이제 문제입니다. 네, 이 엄마가 학교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교육청 정책으로 성혼동자들은 여자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다며 오히려 엄마에게 시민의 권리를 파괴했다며 책임 전가를 돌렸습니다. 네, 역차별 당한 네, 사례입니다. 네. 사실 같지 않으시죠? 사실입니다. 네, 얼마 전 이곳에서 또 칼리지에서 네, 화장실 안에서 뭐 여장을 한 남성이 이렇게 뭐 훔쳐보거나 엿보는 일, 또 이렇게 몰래 카메라를 또 이렇게 찍고 뭐 그런 사례들을 이렇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미국 워싱턴주의 한 칼리지에서 트랜스 여성이 이렇게 실제로 남성이죠. 네, 수영장 라커룸에서 이렇게 다 벗고 다니는 모습에 여학생들이 신고를 하니 칼리지에서 하는 말은 그 남자는 성정체성 보호법 아래 기소할 수 없다며 대신에 이렇게 커튼을 쳐줬다고 합니다. 네, 여자는 그 커튼 뒤에서 하라고. 네, 토론토의 한 피자 식당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네, 남자가 역시 트랜스 이렇게 여자로 위장을 하고 화장실에 들어와 성폭행하고 이렇게 돈까지 털고
달아난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어린 딸을 학교에 보내고도 안심하지 못하며 내 자신이 정한 성별에 인하여 남성이 딸의 화장실에 들어가더라도 막을 수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어긴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뭐냐면 이렇게 남자 여자 자꾸 헷갈리는데 이제 여성인데 이제 남장을 하고 이제 남자 화장실에 이제 들어가는 케이스가 있잖아요. 이제 자신이 이렇게 이제 성정체성 혼동가라고. 그래서 여성인데 이제 남자로 살면서 이제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이 케이스가 뭐냐면 그런 여성들이 남자 화장실을 사용할 때 이렇게 생리대를 체인지하면서 그 휴지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화장실에는 생리대를 위한 이렇게 그 휴지통이 따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시에다가 설치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남자 화장실에도 생리대를 위한 휴지통을 설치해 달라는 거예요. 사회는 미쳐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홍콩에서는 민주화를 위해 10대, 20대들이 과격한 탄압 속에서도 대규모 시위에 참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네, 이곳의 청년들은 너무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한민국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합니다. 첫 문을 열어주는 것은 사단에게 먹잇감을 던지는 것입니다. 네. 이제 문이 열렸으니 사단은 마음껏 활동할 것이며 이것과 같은 낭패를 막게 될 것입니다. 네, 이곳 캐나다에서는 생물학적 성, 즉 남성, 여성의 개념이 사라졌으며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Bill C-16이라는 성적 지향, 성정체성, 젠더 표현의 인권보호법이 제정되면서 각 개인의 성별을 스스로 정의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습니다. 또한 이름도 법적으로 바꿀 수 있고 자신들이 불리기 원하는 호칭, 그러니까 인칭 대명사라고 하나요? 를 성중립 대명사라고도 하죠. 성중립적 대명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무시할 때 또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부모도 예외 없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바뀐 이름과 대명사로 많은 혼란이 지금 빚어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 후 토론토 대학에서 트랜스젠더 학생들에게 성중립 인칭 부르는 것을 거부했다가 교수님께서 해고 경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 널리 알려진 토론토 대학 교수 조던 피터슨입니다. 네, 다 아실 겁니다. 네, 교수님은 Bill C-16 인권법을 강력히 반대하고 비판하는 유튜브를 업로드하여 이 법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위에 보시면 일정 언어를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법률은 처음 있는 일, 그리고 표현의 자유 침해, 발언의 자유 침해. 교수님은 절대 성중립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트랜스젠더 성중립 대명사는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he도 아니고 she도 아닌 이렇게 중간 발음 같아요. 이렇게 she, sir, jim 이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딸이 이제 성전환을 이제 여자에서 남자로 했는데 이제 부모가 딸의 그 명칭을 she라고 부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간 발음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Z, sir 이렇게. 그래서 조던 피터슨이 자기 이제 학교에서 이제 트랜스젠더 학생들에게 이 대명사를 우리가 안 불렸던 것이 이제 이렇게 처벌 대상이 된 거죠. 네, 그리고 교수님은 절대 젠더 정치 선동 클래스에서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교실 안에서는 젠더 정치 선동은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성전환 수술 없이도 자신의 성별과 이름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사회가 굉장히 대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남자가 차 사고를 내고 뺑소니 쳤는데 여성 이름으로 바꾸고 빠져나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한 여학생이 여름 방학을 지나고 이렇게 남장을 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름까지 바꾸고 나타났는데 그 크리스찬 선생님이 바뀐 남성 이름을 부르기를 거부하자 학교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네, 참고로 캐나다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커리큘럼에서 상대가 원하는 호칭을 사용하도록 가르칩니다. 네. 또한 얘는 미국 교도소에서 15년형을 받은 남자가 수감 기간 동안 자신이 젠더 혼동자라며 여성 이름으로 바꾸고 간수에게 여성 대명사를 사용하라고 요청했는데 안 들어주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캐나다 연방정부에서는 트랜스젠더 혹은 성전환 수술을 안 한 사람이라도 성정체성 혼동자라면 개인이 원하는 수용소로 보내진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진 보시면 거기 inmate라고 나와 있잖아요. 예, 같이 수감한다는. 네, 그리고 according to, 예, 거기 이제 따라서 gender identity, 성별 정체성에 따라서 이제 본인이 원하는 그 성별 정체성에 따라서 남자나 여자 수용소로 이렇게 보내진다는 그 말입니다. 네,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네,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남자는 남자 수용소로, 여자는 여자 수용소로 보내지는 게 아니라 이제 개인이 칭한 그런 성 정체성 따라 그 성별대로 보내진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자 보니 성전환 수술을 안 한 상태에서 남성이 이렇게 여성 수감소로 가서 동료 수감자를 성폭행하는 사례가 이제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케이스인데요. 군대에서도 마찬가지로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남성이라도 본인의 성별 결정에 따라 여군들과 같이 샤워장, 화장실 그런 그런 막사를 같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것은 트랜스젠더 군인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훈련의 한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A part of training. 네,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네, 그래서 참, 네, 세상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토론토 여성보호센터에서도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여성 전용 보호센터, 치유센터죠. 네, 거기서 성전환 안 한 남자, 트랜스젠더가 자기의 성별 정체성이 이제 이렇게 여자다, 그렇게 칭하면 여성과 같이 방을 쓸 수 있는 네, 그런 케이스인데요. 네. 그래서 이 케이스는 그 여성은 조그만 방에서 이렇게 치유를 받고 있는 그런 여성인데, 네, 그 트랜스젠더랑 같은 방을 쓰기를 강요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두려움 속에서 산다며 자신의 인권을 보호해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런데 결국 성폭행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픈 사실은 이 여성은 이미 성폭행을 당하고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에 정신적 치유를 받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 또 다시 한 번 더 성폭행을 당한 케이스입니다. 인권을 역차별 당한 케이스이지요. 네. 네, 그리고 이 사례를 잘 들어보세요. 네, 굉장히 혼동되는데, 네. 한 남자가 이렇게 아동 남자 여러 명을 이렇게 남자가 남자 아동을 성추행하고 이렇게 감옥에 수감되었는데 자신이 성혼란을 겪고 있다며 여성 이름으로 바꾸고 여성 호르몬을 맞고 있으면서 석방되었습니다. 네. 그 이유인즉 여성 호르몬을 투여함으로 그 남성적 성욕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아동 강간을 안 할 거라는 거죠.
네, 정말 역겨운 일 아닙니까? 네. 그리고 마지막 사례는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워낙 세상을 떠들게 했던 그런 기사이죠. 네,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브리시 콜롬비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제가 꼭 이렇게 언급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15살에 호르몬 투입과 성전환을 반대하던 아빠가 오랜 기간 동안 법적 투쟁을 벌이다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는데 딸이 14세인데 딸의 나이는 부모 동의 없이 성전환 치료가 가능하며 딸에게 여성 대명사를 언급하지 않을 때는 가정폭력으로 언급할 때는 네, 여성 대명사를 이렇게 언급할 시에는 가정폭력으로 네, 간주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여성, 남성, 여성은 너무 헷갈려서. 네, 이 사건은 제가 속해 있는 단체, 제가 이렇게 젠더 교육 반대와 이렇게 가정 사회를 보호하는 단체에 제가 속해 있는데, 네, 우리 그 단체의 변호사님이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는 그 아빠가 법정에 설 때마다 기도하며 도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부모의 권리를 빼앗기고 LGBT 이데올로기의 문화 전쟁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네, 영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를 폭풍으로 몰아넣고 있는 성별 위화감, 네, 자신의 성별에 대한 불편함을 느낀다는 네, 사람들이 어린아이부터 성인까지 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trapped in a wrong body, 그러니까 잘못된 성별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죠. 네, in a wrong body. 그래서 유치원부터 생물학적 성은 의미가 이제 없고 본인이 선택하면 된다. It's your choice. 네, 이건 선택이야 라고 가르칩니다. 네, 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LGBT 그룹에 속한 청소년들은 기분 장애 및 여러 종류의 장애, 호르몬 부작용, 약물 남용, 성적 문란 이런 것들을 경험하며 이렇게 자살로 마감하는 그런 경우도 봅니다. 네,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난해 가을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ACR99이라는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네, 이 법은 LGBT들을 상담해주며 이렇게 정상인으로 돌아오게 하는 네, 그런 전환 상담 치료인데 이를 금지하는 법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2개월 전인가요? 10월 달에 캐나다에서 그냥 흡사한 법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네, 전환 상담 치료 금지. 네, 이 법안은 Bill C6라고 합니다. 아까는 Bill C16이었고 지금은 6. 네, 아까는 16이었고 지금은 6. 네. 네, 아까는 Bill C16은 인권보호법이었고 지금 Bill C6, 6은 전환 상담 치료 금지입니다. 그래서 전환 치료는 무엇인가? 네,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자, 성정체성 혼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상담이나 도움을 제공하는 전환치료입니다. 네, 이 전환상담치료 금지법은 부모, 목회자, 신앙인 상담자들에게 적용이 되며 이를 어길 시 만불의 벌금과 2년에서 5년의 징역으로 처벌받습니다. 네, 만불이면 한국 돈으로 1,000만 원 정도인가요? 네. 네, 이곳 캐나다에서는 그래도 감사하게도 탈동성애, 탈트랜스젠더들의 상담 치료를 통해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네, 수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트랜스젠더 활동가들은 이런 간증들을 무시한 채 전환 치료는 상당히 위험한 것이라고 네, 거짓 선동을 찍어냅니다. 네, 그 기사들을 보면은 타이틀에 harmful 전환치료, 그러니까 해로운 전환치료 이렇게 항상 기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그걸 그냥 진짜 그런 줄 알고 그 가짜뉴스에 속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또 읽어보면 정말 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네, 이게 정말 어떻게 이런 말들을 할 수가 있는지 그 내용인즉
게이 트랜스젠더들을 강제적으로 가두어서 전기 충격을 가하고 뭐 이렇게 약물 치료를 한다는, 그래서 아주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적도 없고 새빨간 가짜뉴스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대다수 국민들은 전환 치료를 금지하는 데 찬성한다는 통계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추르도 우리 캐나다 수상도 여기 전환 치료는 캐나다에서 설 자리가 없다. 못을 박는 모습입니다. 정말 불행한 일은 그런 LGBT들이 교회 스스로 찾아와서 도움을 구해도 이제 상담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전환치료 금지법이 통과된다면 동성애 LGBT에 관한 성경적인 가르침에 대해 침묵하게 되고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아젠다입니다. 마치 선한 시민들을 혼돈과 음란에 빠뜨리고 영적인 지도자들을 가두고 위협하고 침묵해 하는 배우의 어떤 이세벨 영과 같은 강력한 악령일 것입니다. 이미 뭐 아마존 같은 데서도 LGBT 상담 치료하는 책들을 다 없애고 친농성애, 친트랜스젠더 책들만 판매됩니다. 그렇게 간증들을 보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책들이,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생명을 주셨다, 뭐 이런 책들, 또 뭐 자살을 시도하려다 주님을 만난 스토리, 이런 많은 좋은 책들을 다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캐나다 상담 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미국 통계지만 아마 캐나다에서도 비슷하리라 생각합니다. 30%가 25세 미만의 30%가 자신이 LGBT라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정말 심각하죠. 미디어를 통해서 또 학교 교육을 통해서 퍼져나가는 LGBT, 트랜스젠더 이데올로기, 트랜스 활동가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며 글로벌하게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남성, 여성 외에 다양성이라는 논리를 도입하고 성별을 해체하며 하루는 여자로서 살고 하루는 다음날은 남자로서도 살 수 있는 그런 하루아침에 이름을 바꾸어서 부모가 자식 이름을 마음대로 부를 수도 없고 사회의 뭐 윤리 도덕도 다 저버리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고통하는 때구나. 요즘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가 되면은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뭐 쭉 이렇게 여러 특징들이 이렇게 쭉 나열해서 나오는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중심입니다. 지난날에 뭐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지만 이제 이 시대의 현상들을 보면서 그렇구나. 자신이 우상되어서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는 엄마에게도 바뀐 성별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은 고소하는, 고소당하는, 이런 부모를 피눈물 나게 하는, 이게 마지막 날의 현상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신앙생활도 정말 나만을 위하여,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다른 종교나 다름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을 제가 봅니다. 정말 옛적 복음이 성황했을 때는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살지 않았는데 언제부턴가 알량한 삶, 알량한 신앙생활에 안주하여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자신이 선별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제 마지막 때의 특징은 자신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에 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인격체 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현 세대가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깨닫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세상은 전염병과 음란, 성적 타락에 만연한
가운데 짙은 어둠 속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 아름다운 육체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조작하며 창조자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께 역겨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초중고 학생들 수백 명이 성전환 요법을 위하여 이 지역 젠더 클리닉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트랜스젠더 이데올로기 쓰나미에 휩쓸려가는 아이들, 다음 세대를 구원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교지가 따로 없습니다. 네, 그들이 평생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고 있는데 그 영혼들이 주님 만나고 새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이 선교지 아닙니까? 저는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악법들이 제정된다면 상담을 할 수도 없고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종교의 자유가 폐쇄되기 때문에 기도하며 이 악법들을 막아내는 데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나십시오. 마귀는 가짜 인권, 가짜 평등, 가짜 평화, 사랑이면 다 된다는 가짜 사랑으로 속이고 멸망합니다. 멸망시킵니다. 앞으로 가짜 교회는 동성애 깃발을 달 것이고 진짜 교회는 핍박을 받을 시대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캐나다, 미국, 유럽의 차별금지법이 법제하던 나라들의 교훈을 거울 삼아 진리의 허리띠를 매시고 전력을 다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주시길 멀리서 기도드립니다. 네, 이 시간 이런 마음이 오는데요. 우리 다 함께 1, 2분 정도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네,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분들도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다 함께 회개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옵니다. 네. 다 함께 눈을 감으시고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 자신의 안락한 삶을 위해 살아왔던 아버지 지금까지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단에게 틈을 내주고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얼굴을 비춰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얼마나 멀어져 있고 이 세상이 주님 안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비춰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이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타락하고 얼마나 하나님 떠난 결과인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어서 어찌할 것 통곡하며 주님 앞에 자복하며 새롭게 태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방법론을 찾아 헤맸습니다. 주님, 이제 이 시간
우리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surrender, 주님 앞에 항복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주님 한 분만을 섬기고 주님을 신뢰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땅이 고침받고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 되기 위하여 힘을 쓰고 이 세상에 빛과 소금 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땅에 주님 영광의 빛으로 오셔서 주님 비춰주시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강박하여서 주님의 거룩한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시사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담고 이 세상, 이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 주님의 영광의 빛 아래 우리가 다시 태어나고 주님 이곳이 이 땅이 고침받고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